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계속적인 이제 N자 반등, V자 반등 이렇게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이 들려왔고 또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지. 오전에는 제가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후에는 또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 눌러주시면 여기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먼저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가 지니어스법 찬성 약속을 이끌어냈다. 제 표결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트럼프 지니어스법 절차 투표 부결에 백악관 긴급 소집을 했고요. 11명의 공화당 의원을 지지를 확보하면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좋은 소식이죠. 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하원 표결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고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에 나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일 현재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12명 중에 11명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났고 그리고 짧은 논의 끝에 모두 내일 아침 절차안에 찬성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14일부터 18일까지니까 기간은 있었습니다. 기간은 충분히 있었고 앞으로 이틀간의 시간이 더 있죠.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긴급 이게 부결이 되자마자 바로 백악관으로 소집을 하고 백악관에서 설득 끝에 이제 찬성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절차안을 찬성하기로 이제 합의를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빨간불 켜주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내용 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빠르게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고 이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직접 나서서 찬성표를 확보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 추진도 도와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트럼프가 나올 줄 알았어요. 트럼프가 빨리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이 뉴스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빠른 움직임이 이제 18일 전에 마무리가 되기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지금 표결을 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결에서 가결로 바뀌겠죠. 내일 뉴스가. 그렇다면 시장은 더욱더 큰 폭발 나올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부결 중이니까 시장이 지금 조심조심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PPI 발표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9시 30분. 또 거짓말 할까 합니다. 어제도 거짓말 했죠. 네. CPI 발표 이후에 폭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부분. 오늘 역시도 한번 거짓말 한번 속아보세요. PPI 발표 2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로 이제는 시장이 상당히 급변할 것은 확실해요. 왜냐면 어제 CPI 발표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트럼프가 또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CPI 발표 나오자마자 야, 이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 바로 금리 인하 해라. 라고 바로 이 트위터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금리 인하 해라.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하는 PPI 발표까지 20일 30분에 있을 발표까지도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어제 좋았고 오늘 또 좋아진다면 당연히 빠른 금리 인하가 7월에 될 가능성이 있다. 조기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 파월 의장한테 이 사람이 압박을 가했잖아요. 트럼프가 해임하라고. 그리고 이
연준의 이 건물 짓는 것까지도 그 지금 이런 부분이 뭐 태클을 걸고 있는 트럼프죠. 이 부분이 계속적인 압박이 통할지 아니면 안 통할지 오늘 지표를 보고 연준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이 법안까지도 내일 통과가 된다면, 가결이 된다면, 상당한 시장은 급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발표까지 좋다면, 좋게 PPI가 나온다면, 당연히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한번 속아보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뭐,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는 이 부결이라는 이게 있었던 거죠. 제가 못 찾았던 뉴스. 이 부결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다소 힘들게 흘러왔지만, 오늘은 이제는, 이게 찬성표를 이끌어냈다는 트럼프의 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과 함께, 이제는 오늘 PPI 발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속는 셈 치고, 또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존슨 의장의 표결 이후에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세 건의 법안을 별도로 표결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새 법안의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지니어스 법안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이 기존 금융사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관련 산업 성장에 뒷받침할 것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또 이게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이게 CBDC에 대한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CBDC가 도입될 경우는 정부가 국민의 금융거래에 감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제기했던 거죠. 이런 것 또한. 그래서 아직 18일까지는 시간이 이틀 남아있고 내일 다시 재표결에 들어간다 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차상의 혼선으로 백악관이 암호화폐 주관에 명명했던 일정이 사실상 멈췄지만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 타격을 줬지만 앞으로 내일까지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있을 PPI 발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연결된다? 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도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속아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리플 소식도 알려드려야죠. 자, 리플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XRP가 대해 블랙록의 차기 계획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답니다. 블랙록이 움직일까요? 볼게요. 자, 크립토 크루세이더스 여기에 레비가 공유한 새로운 비디오에서 XRP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추측과 또 흥분의 물결에 불을 붙였습니다.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이 통찰을 이 바탕으로 한 이 영상이 금융계에 충격파를 던질 수 있는 XRP와 관련된 블랙록의 다음 주요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트 호건의 XRP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면 이 매트 호건의 암호화폐 분야에서 대단한 예측을 하는 것이 낯설지가 않죠.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쪽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XRP에 대한 그의 견해가 일관되게 낙관적이라는 거죠. 레비에 따르면 지금 이 후건은 XRP가 해외 결제의 효율성에 대한 기관 채택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XRP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주요 약점인 바로 속도와 경제성 또 여기에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송금 그리고 은행 간의 송금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호건의 이 XRP 유용성에 대한 금융 미래 이 변혁적인 역할을 또 들을 수가 있고 또 이게 특히 스위프트와 관련된 구식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이 변혁적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도 그럴 게 지금 이 연준이 미국 연준이 있죠. 미국 연준이 이 연준이 어제 이 패드와이어에 어떤 걸 도입했습니까? 바로 ISO 20022를 도입했어요. 이것은 리플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리플은 여기에 ISO 2002에 언제부터 가입을 했냐면 2020년에 가입을 했어요. 20년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갈고 닦고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발표한 패드와이어의 2022 ISO 2022를 도입함으로써 여기에 블록체인이 결합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여기에 연준이 패드와이어에
XRP를 수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리플은 정말 무섭게 폭발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법안 있죠. 3대 법안. 3대 법안까지도 통과가 된다. 절차가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기름을 붓고 또 여기에 IS 패드와이어의 이 부분에 얹혀지면서 그리고 어떤 것도 있죠. 바로 ETF죠. ETF. ETF가 오는 18일, 7월 18일 날 출시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겹쳐 있는 XRP. 그러니까 법안 통과돼 그리고 연준이 이거 ISO 201 기반으로 하는 XRP를 수용해 그리고 이 수용한다는 것은 이 패드와이어가 어마무시한 금액이 움직여요. 1년에 1000조입니다. 1000조 원일까요? 아닙니다. 1000조 달러가 움직여요. 이 1000조 달러에 XRP가 여기에 파트너사로 들어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패드와이어에. 그만큼 대형 호재죠. 여기에 ETF, 여기에 내일 투표를 하게 된다면 투표 후에 결과, 여기에 또한 오늘 발표하는 PPI까지 발표가 겹쳐진다면 모든 것이 겹쳐져요. 다 플러스가 된다면 당연히 시장 불장 나와요. 불장 나오고 XRP는 더욱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열광하고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심조심 움직이죠. 시장은 보면 조심조심 움직입니다. 거래대금도 조금 뺐고 왜 그럴까요? 이게 내일 정말 투표가 이루어질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정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시장은 이제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것은 당연히 통과되고 트럼프는 공화당 사람이었으니까 공화당 사람이니까 당연히 공화당 사람도 많고 그러고 그래서 통과가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연일 신고가를 찍었죠. 이런 부분 XRP 역시도 같이 3달러를 터치하고 내려왔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작용됐던 부분이 이게 부결이 된 거예요. 예상과는 다르게 부결이 됐으니까 당연히 시장은 충격을 받고 내려왔고 내일 투표가 이루어지고 가결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시장은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PPI 발표 그리고 18일 날 있을 ETF 출시 그리고 이 내일 가결이라는 소식이 들려진다면 이 3박자가 맞아지면서 XRP는 더욱더 크게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저점이 완벽한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지금 N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N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자 그러면 블랙록이라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게 블랙록은 세계 1경 단위로 움직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그만큼 어마무시한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가 얘네가 ETF를 신청하면 승률 100%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블랙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볼게요. 자, 블랙록이 XRP ETF를 탐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리바이의 보고서에서 가장 폭발적인 주장이 10조 달러의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XRP 기반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호건의 제안일 것입니다. 이게 또 블랙록이 이 계획을 진행한다면 기관 자본이 XRP로 유입될 수 있는 수문이 열릴 수가 있고요. 또 ETF는 기존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진입점 역할을 하죠. 그리고 기관이 못 들어오는 곳에 ETF가 들어와요. ETF가 직접 사지 않는 거예요. XRP를 직접 사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펀드에. 그래서 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 ETF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ETF가 뭐냐면 ETF는 누가 운영해요? 바로 기관들이 운영합니다. 기관과 기업들이 운영해요. 개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은 왜 못하냐면 개인들은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횡보해도 팔아요.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세력이죠. 그래서 기관 기업 애들 이 고래들은 개인들을 같이 안 가요.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좀 올라가다 내려오면 어떤 얘기합니까? 개미털기다라고 얘기하죠. 개미털기. 그만큼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 단가를 못 올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은 우리랑 같이 갈 생각이 없어요. 우리를 털고 갑니다.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수익 그대로 크게 가져가요. 근데
그 털기에 당하면, 그 흔들기에 당하면 수익은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이 고래들이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고래들은 ETF를 운영합니다. 얘네들은 이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그만큼 ETF를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XRP를 직접 사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 거래소에서 사지 않고도 XRP의 ETF를 삼으로써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손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ETF를 우리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ETF에. 이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머리 아프죠. 전 머리 아픈 거 싫어합니다. 쉽고 빠르게 알아야죠. 왜 ETF가 왜고, ETF 때문에 왜 우리가 열광하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JP모건이 리포트 냈잖아요. JP모건 ETF가 출시되면 80억 달러가 연간 들어올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런 리포트는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다. 리포트는. 이건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요.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리포터입니다. 금융사에서 나오는 게. 일반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차트리스트들이 말하는 그런 거와는 틀려요. 이것은 기업, 은행,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리포트를 직접 냅니다. 자기들 이름으로 내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내야 되는 거죠. 이런 리포터가 나올 때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리포트 하나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식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80억 달러가 들어와 ETF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ETF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가상자산에서는 어떤 겁니까?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신청이 됐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해 드려볼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은 ETF가 지금 이제 1년이 넘었죠. 현물 ETF가. 현물 ETF가 출시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언제 됐어요? 24년 1월 달에 됐습니다. 이제는 많이 시간이 지나서 안 보이네요. 잘.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면 24년 이때 됐어요. 요거. 지금은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때 됐습니다. 이게 쭉 끌어올렸어요. 이때 이 점 찍었을 때 여기입니다. 이때 승인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인 올라와도 횡보를 그리면서 막 눌려지고 막 이렇게 별일이 다 있었어요. 된다, 안 된다. 되기 전까지도 안 된다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던 게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하지만 되고 나서 어땠어요? 오, 됐다. 그랬는데 안 올랐어. 오히려 더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여기 지지라인을 받았어요. 여기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한 거죠. 시작점, ETF의 승인달 시작점과 함께 끌어올렸다가 다시 눌려서 이 라인을 지지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왔어요? 여기 또 걸렸다가 끌어올리면서 1억을 찍었어요. 1억을. 이게 어떤 힘이에요? 비트코인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ETF의 힘이에요. ETF의 힘. 현물 ETF. 물론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쭉 나와 있어요. 지금도 있죠. 하지만 현물 ETF의 힘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왔어요? 1억을 찍고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이 완벽한 바닥 라인을 구축했어요. 바닥 라인을 구축했다는 얘기는 이게 방어선이에요. 1차,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시장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려오지 않아. 왜? ETF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더 끌어올리면서 지금 얼마예요? 1억 5천을 찍고 다시 눌렸다가 끌어올리면서 1억 6천까지 올라갔죠. 여기에 어떤 것 때문에 오늘 부결됐던 이 3대 법안,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부결됐기 때문에 눌렸죠. 하지만 이게 내일 표결된다 해요. 트럼프 얘기대로 하면 표결되면 당연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던 것은 이 3대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기대감에. 하지만 어제 눌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결되었던 이 부분이었습니다. 부결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내일 한다 하니까 투표한다 하니까 다시 한번 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리죠. N자 반등. 그대로 이 N자 반등이 누구랑 똑같이 나왔어요. XRP잖아요. XRP도 N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비트코인과 XRP가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얘네 둘은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같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 3대 법이 다 통과되면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리플을 왜 투자하는지를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찍으면 통과되면요. 얘는 더 올라가요. 비트코인은. 그만큼 비트코인 자체도 움직임 자체도 살아나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XRP 역시도 같이 살아나고 있죠. 똑같이. 지금 똑같이 보이죠? N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얘는 어떤 게 제일 관점이냐? 바로 여기입니다. 엊그제도 찍고 내려왔지만 바로 3달러예요. 이 검은 라인. 얘는 이 3달러를 찍고 올라서 주느냐, 안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일 투표한다 하면 투표해서 가결 소식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와요. 당연히 시장은 폭발합니다. 폭발하는 것에 어떤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ETF. 이 ETF가 끌어줄 확률이 더욱더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ETF가 나오면 정말 바뀌어요. 완벽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틀 남은 18일 날 출시 예정인 프로시어즈의 레버리지 ETF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총매제가 될 확률이 커요. 이게 18일 날 이미 SEC는 승인을 해냈어요. 뉴스가 어제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되면 이제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데 여기에 블랙록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뉴스가 속보가 있죠. 이런 속보는 왜 있을까? 당연히 뭔가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보면 블랙록이 이 계획을 진행한다면 기관 자본이 그대로 유입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XRP ETF의 자산의 장기적 가치가 막대한 보증을 나타내는 이 블랙록이 보증하는 겁니다. 이 블랙록이 보증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 80억 달러로 예측한 이 JP모건의 예측 리포터가 더욱더 크게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ETF를 넘어서 기관적 활용을 보면 블랙록의 XRP 참여에 대한 호건의 이 비전이 매우 심오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랩에 따르면 블랙록이 ETF를 출시하는 것 외에 또 이 XRP를 내부 금융 운영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방대한 투자 네트워크의 거래 비용과 또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결제에 XRP를 사용할 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을 눌리는 것은 이제는 법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느냐, 내일 또 다시 투표를 진행한다면 이게 부결이 되느냐 가결이 되느냐가 지금 달려 있고 오늘 있을 PPI 발표까지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제 지표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는 시장은 움츠리면서 가요. 쭉 움츠리면서 소식을 알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고 내일 투표가 진행되는지 투표에서 다시 가결의 소식이 들려오는지가 이런 것을 알고 시장은 움직일 겁니다. 이것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다 알고 정보를 알고 진입하면 당연히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캐치하고 가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블랙록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80억 달러 더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부분 블랙록이 XRP 원장을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블랙록이 작년에 RWA로 펀드를 출시하고 RWA로 상당한 이 호응을 이끌어냈죠. RWA. 이 부분에서도 XRP 원장도 부동산, 상품, 주식과 같은 물리적 자산에 대한 디지털 표현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이런 고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블랙록과 XRP가 같이 움직인다면 더욱더 커다란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져 있다. 자, 이 블랙록 XRP ETF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기다립니다. 블랙록의 움직임이. 현재는 블랙록은 겉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몰라요. 내부에서는. 고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뭘 하고 있다? 매집을 해요. 이 매집을. 그러고 나서 발표합니다. 다 가져가고 나서 발표하고 나면 이제는 그 단가는 거의 어마무시한 금액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소식을 접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 리플은
호재가 쏟아지고 있고 호재가 만발해요.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 XRP죠. 미리미리 담아놓으셔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여유가 되시는 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한 번 더 적극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무섭게 갈 겁니다. 무섭게 갈 거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기대해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뭘 잡아드리죠?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까지 잡아드려요. 자, 비중을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렇게 가요. 오늘만 보더라도 쭉쭉쭉 이렇게 가죠. 이런 눌림목 나와요. 어제는 어땠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눌리면서 위로는 올라가고 있었죠. 이런 눌림목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어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비중을 잘 나눠서 현금 확보가 되어 있다면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코인의 개수 늘리죠. 단가 낮추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까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게 바로 비중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금액이 100만 원이야. 50만 원 내 투자할 거야. 아, 금액 작어. 그냥 들어갈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이 적더라도 나눠야 돼요. 무조건 적은 금액도 나누셔서 현금 확보 해놓으셔라. 꼭 말씀드리고, 제 영상만 보고 꼭 하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잡아드릴 겁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되죠. 저점 매수를 고점 매도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수는 하세요. 매수는 하십니다. 어디서든. 지금도 하시죠. 지금도 해요. 그런데 매도 파는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이 타이밍을. 이것을 제가 가끔씩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이 사람을 해서 우리 머리와 여기서 못 잡는다. 우리는 무릎과 어깨 잡고 여기만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 맨 끝에와 끝에와 꼭 여기 뭐라고 해요? 여기 탑 부분은, 머리 부분은 고래 영역입니다. 고래들이 우리 여기까지 못 그려 수익 못 만들어요. 얘네들은 절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맨 밑에서 못 잡게 해도 만들어요. 엄청나게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얘네들만 알아요. 우리는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분석하고 해서 무릎과 어깨 여기서만 팔고 사고 하면 돼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매매하고 자산도 계속 불리고 이런 작업을 해야지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매도 타이밍 정말 중요해요. 매도 여러분들 가끔씩 해보셨지만 내가 지금 팔아야 돼. 팔자니 뭐예요?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안 팔고 기다리자니 이렇게 내려와. 조종받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잡아드리니까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내가 이제 이 단가에 예를 들어서 이 단가에 파셔라 했어. 근데 이 단가보다 올라가 4,000원을 찍고 4,500원을 찍고 그런데도 이때 팔아야 돼요. 여기까지 갖고 가겠다? 못 팔아요. 절대 못 팝니다. 못 팔아. 못 팔고 나서 또 떨어지고 나면 더 이렇게 눌리면 이때 팔 거리라고 합니다. 이때 팔아놓고 또 눌리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산을 계속 좀 불리죠. 제일 중요해요. 팔아서 내 돈만 드러나야 돼요. 그냥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그냥 숫자이죠. 지금 3997이에요. 그냥 숫자로. 근데 이걸 팔아야 내 돈을 만들어야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잡아드리니까 이 정보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이죠. 링크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 PC입니다. 모바일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또 PC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맞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정보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또 옆에 보이는 게 하나 딱 있죠. 이 어머니까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 파일도 드립니다. 이것은 단 신청해 주시는 분께 그냥 다 드리진 않아요. 공부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드립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예요. 그리고 받고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얘 역시도 무료예요.
정보도 무료고 이것도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눌려요? 같이 대응해야죠. 저랑 누구도 아닌 저랑 같이 대응합니다. 수익 내야죠. 우리 돈 부자 돼야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 30분이 넘었네요. 너무 길었습니다. 길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기억해 주시냐면 무료 기억해 주시고 저 팔코인 뉴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정직과 신뢰 팔코인 뉴스도 꼭 사랑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